재활용을 넘어서서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고 또 예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런 걸 요즘 새활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북도 기사람 오늘은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 송상민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 운영을 맡고 있는 송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일단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이곳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봄은 새활용을 교육하고 전시하고 또 지원을 하는 공간이고요. 다시봄이란 뜻은 다시 바라보다나 다시 봄이 오다라는 뜻으로 다시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네. 저희 이름에 맞게 지금 새로운 물건을 탄생시키는 그런 걸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이잖아요. 네. 아직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재활용이 좀 익숙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 활용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들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가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물건을 탄생시키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 재활용의 용어 안에 들어가 있는 업사이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 네네. 이 사실 새활용 센터에 대해서도 자주 들어보기도 했고 또 자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전주시청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장소, 그 공간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네네. 저희 공간은 성매매 업소였던 건물이었고요. 네. 현대식 그 모텔형의 건물이어서 4층짜리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전주시에서 2017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새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또 증축까지 해서 지금 새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또 새활용의 의미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 새활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요. 이런 새활용의 의미 또 가치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 새활용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새활용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되게 생소해 하시는데 새활용은 아마 기후 위기 문제하고 또 환경의 문제 때문에 폐기물도 지금 늘어나는 폐기물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폐기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거나 산업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일상화 시켜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새활용 분야의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이 새활용과 또 환경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또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 플라스틱 문제가 또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네. 플라스틱 사용량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플라스틱의 가장 큰 지금 상황은 별도 배출을 해서 재활용하는 거 하나하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플라스틱들이 대부분 소각 처리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네. 그래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분리 배출을 잘 해서 재활용하는 것들로 돌려보내야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은 소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버려진 플라스틱을 좀 재활용도 하고 새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새활용을 하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유행을 했던 거는 서울에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있어요.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했던 활동인데요. 선별되지 않는 자그마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이나 병뚜껑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다시 분쇄해서 이제 작은 열로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서울처럼 저희 전주에도 저희 새활용센터 안에도 사출을 하거나 이제 분쇄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별되지 않는 자그마한 플라스틱들을 저희가 구해 오시면 리오드를 해드리고 또 재활용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이런 뭐 방식을 써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가져가야 하는 플라스틱의 종류나 네. 뭐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전주시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네. PET를 별도 배출, 생수병처럼 하얀색의 플라스틱 PET는 별도 배출을 하시면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색깔이 있는 것들 또 그리고 PET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종류가 7가지가 굉장히 넘는데요. 아더라고 써있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자그마한 플라스틱들은 선별되지 않는 것들을 모아오시면 됩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재활용 방법이 있고 또 저도 한번 동참을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들을 시민들이 뭐 직접 제작해보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다시 봄에서는 한 5가지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병뚜껑들을 모아 오시면 저희가 직접 여기서 재활용하는 것들이나 자원 순환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내용에 환경 교육도 하고 있고요. 사출을 직접 체험해보는 재활용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재활용이라는 게 신선하고 또 재미있기도 한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재활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재활용을 하는 상황까지 오늘 않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모든 물건이나 이제 만들어낸 생물성 소재는 다 자취를 남기고 그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뭐 그냥 자연으로 그냥 100% 돌아갈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물건들은 모든 다 자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순환으로 자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이 재활용 센터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4월 1일부터요.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또 다시 금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효과가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좀 기대를 하시나요? 네, 지금 일회용 사용은 어떤 위생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지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반가운 다시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회용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플라스틱이나 종이 자체도 일회용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카페에서는 안에서는 일회용을 사용을 금지를 하게 되고 또 가져가는 것들은 이제 금액을 주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좀 일회용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플라스틱 외에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옷이랑 또 의류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도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자주 사 입는데 이 옷이라는 게 또 유행이 있고 또 그러고 실증이 나면 버리게 되는데 이런 의류 쓰레기 양도 참 어마어마하다고요. 네네. 지금 패션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4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좀 환경에 위협적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패션은 내는 생산 과정과 또 유통되는 과정 그리고 폐기 처리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다 탄소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의료 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환경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이제 소재로 보면 의류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스틱의 문제인데요. 한 의류가 우리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류의 60에서 70% 정도는 폴리라는 섬유의 소재가 들어가는데요. 그건 네. 플라스틱이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폐기될 때의 매립이나 소각 처리될 때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버리는 순간들이 사실 있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처리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제 천연 직물이라고 해도 재단을 할 때 실에 들어가는 것도 플라스틱일
폴리인 소재도 있고요. 또 네. 복합 자재인 경우에는 분리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자크 따로이거나 손잡이 부분이 따로 있거나.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노동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한 번 더 재사용을 했었고요.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들 태우거나 매립을 하는데 그것들이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수출도 막혀 있는 상태로 의류 산업의 폐기물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정말 의류의 그 뭐 자크나 손잡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 폐기물을 활용한 어떤 재활용 고민도 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지난해에는 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이 재활용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네네. LX는 지금 본사가 혁신 도시에 있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4,00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이 토지를 이제 야외 활동을 하는 직원복이 있는데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직원복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게 4,000벌 이상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 또 그것들을 또 알리는 과정에서 또 공모라는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LX와 협력 사업으로 지금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의류를 이제 직원복을 새로운 어떤 물건으로 탄생시키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좀 연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많은 시민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을까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재활용을 익숙치 않아라 해서 아마 재활용을 알고 있는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네네. 있는 청년들이 공모전에 많이 출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출품작들이 선정이 돼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골프 가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노트북 케이스를 만들거나 많은 의류로 가진 아이디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3작품 정도 선정해서 지금 전시를 치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모전에 세 작품이 지금 전시를 치렀다고 하셨는데, 네. 뭐 좀 특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또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LX 직원분들이 내가 버렸던 옷이지만 네. 또 근무를 할 때 사용했던 내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셨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골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지 골프 가방이나 아이언 커버에 되게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3작품 정도 더 있었고요. 노트북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들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불어서 전주시 소재도 같이 공모전을 했는데요. 비닐로 조명을 만드는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또 한옥마을에 저희가 의류 한복을 대여를 많이 하잖아요. 관광에서. 그래서 대여했을 때 남아서 버려지는 한복을 가지고 가방이나 에코백도 만들어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네,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든 아이디어까지 해서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의 전시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품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을 뭐 어디서 구입을 하거나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상품들이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프라들이 좀 역량을 좀 성장을 시키면 분명히 판매까지 가능한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주 시내에 업사이클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소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센터에서 그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센터에 오시면 이제 브로셔나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결국에는 공기업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또 의미 있는 네. 공모전이었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점차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서 뭐 함께하는 그런 문화로 더 확산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어떠신가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평가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많이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한 것들을 폐기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기업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그런 ESG 경영을 좀 실현시켜 주시면 더 저희가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뭐 종이컵을 없애고 네. 머그컵을 사용하자 이런 네. 나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도 역시 다 도움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네. 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적게 배출하는 게 우선이고 또 배출하는 것들은 재활용된 것들을 구입해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센터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재활용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저는 문화기획 활동들을 오래 해왔는데요. 문화기획을 하다 보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기획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런 관심이 많아서 마을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직접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의 문제 또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고쳐서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아이템 뭐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문화기획하는 것들을 관심을 갖다 보니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는 문화기획자로서 또 현재는 재활용센터장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 전주시 재활용센터 좀 어떤 것으로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센터는 어쨌든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활동가들, 또 그것들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재활용 문화를 좀 많이 이해해 가시고 또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게끔 그런 놀이터로 만드는 게 또 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또 참여를 하고 또 방문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뭐 시민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쓰레기를 직접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동행서를 발급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셔서 직접 재활용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처음에 재활용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뭐 어떤 칫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매도 했고 또 다양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됐는지 또 어떤 제품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반짝 가게를 열었는데요. 네. 이제 제로웨이스트에 저희가 또 업사이클링이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친환경 제품들도 좀 선보였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업사이클 제품을 직접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판매숍을 만드는 게 좀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사이클 정보나 아니면 물건들을 구경하실 수 있는 전시도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1층은 공유 공간인데요. 거기서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이 반짝 가게를 여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네. 또 토크쇼나 시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2층은 기업들이 6개 기업들을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또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교육실도 있고요. 또 3층에는 전시장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서 관련 뭐 강의나 또 포럼을 열고 있다고 했는데 뭐 어떤 주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재활용을 하는 어떤 활동 창업을 하셨던 좋은 사례, 또 서울에 있었던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또 여기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토크쇼도 하고 있고요. 또 작게는 쓰레기 문제를 정책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또 포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곳에 직접 또 참여를 해보고 싶고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어떻게 그걸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다시봄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네.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사전 예약 신청을 하시면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그 강의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센터장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재활용 관련해서 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활용은 단순한 어떤 흥미나 소재의 어떤 이벤트나 체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 온난화 또 기후 위기, 이 환경을 넘어서서 사회 전 분야의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자원 순환 분야에서 탄소 중립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